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열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아 2588 서울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가 영곡에 넘어 강릉 경포대 삼촌 죽소루 울릉도 성인봉 태백산 오르다리 쳐서 내려 방방곡곡 원 없이 누비시라고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 해킹 공격을 당한 뒤에 자료가 유출된 이탈리아의 업체와 30여 개 국가의 거래 내역에 우리나라 육군 5163 부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 5163 부대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구입자 주소가 국정원의 민원 접수처로 돼 있다는 건데요. 실제 사용자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정원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최신 동향 파악과 방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외국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영장 없이 도감청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정원이 구입해서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킹 프로그램.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위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국정원이 구입해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있는 프로그램, 대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이제 RCS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RCP가 아니라 RCS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예.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그런데 한글은 이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이제 개인용 PC의 그 사용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통신의 기술 발달되고요. 그래서 상대방 컴퓨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뭐 컴퓨터를 고쳐준다든가 아니면 원격으로 어떤 뭐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해킹, 남의 거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한 거다. 그런데 지금 PC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도 가능한가요? 예, PC하고 스마트폰 모두로 컴퓨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운영체계 OS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윈도우 기반이냐 안드로이드 기반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하지만 둘 다 똑같은 그 원격 제어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전 실제로 시연을 해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YTN TV에서 신율의 시사탕탕 프로그램에서 제 스마트폰을 감염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염시킨 이후에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그냥 작성해 놓고서 제가 얘기를 해도 다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청이 돼서 제 주소록 이런 거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원한다면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지 않아요? 예, 이제 잘못 사용하면 이제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이걸 이태리에서 사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외국에서 사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한 것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대학원생과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한 거였었거든요. 시연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들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죠. 아무래도 뭐 정보기관이 우리 국정원의 주장처럼 최신 동향 파악, 방어 역량 차원에서 외국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상이 주로 외국이란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뭐 비밀은 필요하겠죠. 정보기관이니까. 만일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화할 때도 이렇게 그런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때도 이렇게 몰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어떤 실시간으로 들 수는 없지만요. 이것을 녹음을 해서 아하.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가면 예. 똑같이 상대방의 모든 내용이 다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녹음된 파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격적 리모트 컨트롤이니까요.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녹음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스마트폰에 그대로 녹음을 시켜서 그걸 사용자 갖고 몰래 빼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딴 사람이 움직이는 거네요. 예를 들면 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딴 사람이 원하는 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것을 사용자가 허락을 하면 예. 굉장히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지만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고 아이폰이라고 얘기하는 아이폰의 OS는 다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아이폰의 OS하고 안드로이드하고는 어떤 게 더 좀 취약한가요?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은 거지만 똑같아요? 예. 안드로이드는 좀 개방형 플랫폼이고요. 예. 그다음에 iOS는 이제 폐쇄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iOS인 경우에는 이제 자사가 공급하는 그 앱만 그 동작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죠. 분석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좀 개방형이기 때문에 쉽게 분석이 되고 소스 같은 것이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 공격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iOS도 결국에는 특정 공격을 많이 한다면 iOS마저도 분석은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게 네. 실제로 이런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요. 네. 어떤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을 해도 네. 그 안에 광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킹 프로그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사실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로 이제 보통 스미싱 공격을 하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이제 메시지는 누르면 거의 클릭을 하면 URL을 누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웹에서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기법들을 이제 공격자가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트를 방문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이트도 무서워서 방문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예? 아무래도 좀 요즘은 많은 사이트들이 감염되어 있는 채로 많이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접속을 했는데 가만히 멈춰 있거나 뭔가 그러면 컴퓨터가 문제가 있거나 웹사이트 문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상태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왜 안티바이러스 뭐 해가지고 뭐 백신 뭐 여러 종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못 잡아요? 결국에는 이제 알려진 어떤 코드라든가 알려진 악성 코드는 발견이 되니까요. 그런 건 치료가 되지만 사실 공격자들이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코드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해커적인 조직, 이번에 뭐 해킹당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해킹팀, 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그 고도였던 악성 코드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분석 기술도 되게 뛰어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툴도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어서 실력은 대단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해킹팀의 고객 명단에는 미국 FBI 그리고 호주 연방경찰, 룩셈부르크의 이제 그 정부기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킹팀에서 많이 산 모양이에요, 외국에서. 예, 대부분 다 자체 해결로 각 정보기관에 스스로 이제 다 해결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해킹팀의 홍보 영상을 보면 그 정보기관이 원하는 그 개인들의 정보들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서 감시망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본격 제어 프로그램을 당신의 국가 전역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몰래 아무래도 국가정보 및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되니까.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미국 FBI도 여기 딱 있다 그러니까 FBI 그럼 왠지 모르게 그 영화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뭐 개인으로서는 워낙 여기서 해킹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네. 스스로 조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해커 출신이시죠. 큐브피아의 권석철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러셨죠. 저도 외웠었는데 그런데 2006년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고서 외소 행성으로 격화됐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식 이름이 명왕성의 공식 이름은 134340 플루토입니다. 이거 외우기도 힘들죠. 예, 이 미지의 별 명왕성에 대한 비밀이 밝혀질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려 9년 전이었죠. 명왕성 탐사를 위해서 떠난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오늘 밤 8시 49분에요. 명왕성을 스쳐 지나가는데 명왕성의 속살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최영준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최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말해요. 명왕성. 이거 굉장히 그 탐사 설레실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제가 그 박사학위를 명성하고 같은 궤도에 있는 천체들인 카이프 벨트로 박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고요. 예. 근데 뭐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지금 현재 달 탐사도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행성과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문학자가 다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게 명왕성이 미국이 발견한 행성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원래. 네. 미국이 발견한 행성이 몇 개가 안 되는데 명왕성이 이게 행성의 질을 잃어가지고 아주 그게 미국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예. 그 명왕성을 행성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미국 사람들이 발견한 다른 행성들, 예. 다른 외소 행성들 때문에 사실은 또 촉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할 수 없죠, 뭐. 그렇죠. 근데 이 10년 가까이 날아간 모양이에요. 예? 네. 뉴 호라이즌스 호가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지금 얼마나 되길래 10년씩 날아갑니까? 지금 우리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거리가 현재 32배, 지구 태양 거리의 32배 위치에 있습니다. 32배. 그래서 대략 얼추 계산해도 예. 한 45억 킬로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행성들 가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스윙바이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거의 한 좋게 한 50억 킬로 정도 날아갔었어야 될 겁니다. 약간 돌고 그래야 되니까. 네, 그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10년씩 날아갈 연료는 어떻게 싣고 가요? 기본적으로 저쪽으로 멀리 가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핵에 의한 에너지를 싣고 가고 있고요. 예. 태양 전지만으로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 행성 간 공간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동면을 하기도 하고요. 동면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까? 네, 우주 공간에는 뭐 공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초기 속도를 주면 그 속도대로 그냥 관성에 계속 가니까 계속 가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8시 49분에 명왕성을 스쳐 지나간다. 명왕성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미 벌써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보고 또 있어요. 관측을 해서 영상들도 뭐 이틀 전에 온 영상들도 지금 나사에서 공개를 하고 하는데요. 예. 이게 자료 처리하고 이렇게 릴리즈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바로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찍었던 사진들을 합성하고 또 이렇게 다시 처리를 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어디 지나가면서 뭔가를 볼 때 이렇게 그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점점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이미 장비를 켜고 해서 다 테스트하고 이제 조금씩 보면서 이제 가서 나중에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뒤로 보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더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료들을 아마 내년 말까지 자료 전송을 완료하면 아마 일단 명왕성하고는 아마 인연이 끝날 겁니다. 박사님도 사진 보셨어요? 요번에 네네. 찍은 거요? 네.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저희가 망원경을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나 아니면 어쨌든 뭐 우주 공간에 올려놓는 허블 망원경이든 어떤 망원경이든 제일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봐도 명왕성이 이렇게 북반구 남반구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예. 지금 확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왕성이 간단히 얘기하면 달보다 작죠? 달보다 큽니다. 커요? 네. 어느 정도 커요? 지금 명왕성이 2,300km 되거든요. 그 지름이요? 예, 지름이 2,300km고요. 예. 그리고 달이 뭐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 예.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는군요. 1,700km가 반경이니까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거의 비슷하는군요. 네네. 자, 근데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명왕성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우리 인류가 알아야 되는 거,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 태양계가 수금지화까지는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배웠잖아요. 예. 그다음에 목토천 해는 이제 그 가스로 구성된 행성인데 그다음에 이상하게 명왕성에서는 또 다시 그 지구형 행성처럼 딱딱한 돌로 구성되어져 있는 천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이제 가까운 곳에서는 딱딱한 것들이 있고 멀리 있는 것들은 가스가 뒤로 밀려가서 가스로 구성되고 이렇게 되면 끝이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딱딱한 천체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있고 또 얘네들은 우리 태양계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명왕성 이외에 거기에 다른 천체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1992년도에 이제 명왕성 이외에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가 하나둘씩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지금은 뭐 1,000개 이상 발견이 됐거든요. 지금 카이퍼 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 명왕성하고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는 거기에 명왕성만 하거나 명왕성보다 좀 작은 수백 킬로짜리 뭐 이런 천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띠 형태로 소행성 때도 소행성 이 띠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쪽에도 띠로 존재한다고 해서 이제 카이퍼라는 예전 천문학자가 먼저 한번 그렇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그 발견 이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카이퍼 벨트라고 우리가 통칭을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탐사를 통해서 태양계 생성의 비밀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양계 밖에 제일 끝에 있는 행성 이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고 싶네요. 네.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의 최영준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삽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내 이름은 보미. 아직은 하루 강아지지만 언젠간 든든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보미닷컴에서 지켜봐주세요. 삼성화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 삼성화재. 8시 34분 20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30분 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난 곳이라고 한다면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 상황인데요. 월릉에서 구리시계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제는 강변북로의 경우는 정체 구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청담대교를 앞두고 잠깐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올림픽대로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 도심에는 사고 소식이 있는데 3일대로 을지로 이가에서 퇴계로 이가 쪽으로 이동하는 길 퇴계로 이가를 조금 못 간 지점 하위 차로의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밀린다는 현장 제보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어제도 활약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예, 이 아주 인상적인 활약이었었죠. 어제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이었었는데요. 예. 이 5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서 이 3타수 1안타 볼넷 2개의 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 강정호 선수의 1득점이 바로 결승점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연장 10회 말에 피츠버그가 6대5로 승리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강정호 선수 말이에요. 예. 그럼 데뷔 시즌이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전반기에만 53경기에 선발로 출전해서 타율 2할 6푼 8리, 홈런 4개, 29타점에 도루 5개를 기록했거든요. 이 기록으로만 보더라도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이 강정호 선수 사실 이 내야수 백업 요원 정도로 활약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기도 하고 예상도 했었는데 이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면서 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경기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 4번 타자로 나선 경기가 13번, 이 3, 4, 5번을 의미하는 이 클린업 트리오로 나선 경기가 36번이었으니까 이 중심 타선에 주로 나섰다는 거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오늘 폐막하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3관왕에 올랐어요. 예? 예, 손현재 선수 어제 이 종목별 결승에서 후프하고 볼 종목에서 금메달을 추가했거든요. 이 곤봉하고 리본에서는 은메달을 따냈고요. 이 전날에 이 개인 종합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는데 우리 선수로는 6번째로 탄생한 3관왕입니다. 어제 이 손현재 선수 금메달하고 이 태권도 남자 단체 겨루기에서 금메달 추가하면서 우리나라 금메달 47개인데 이미 지난 일요일에 이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확정 지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잉글랜드 여자 프로축구의 지소연 선수가 다시 이제 득점을 하고 활약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에서 뛰고 있죠. 이 지소연 선수 이 브리스톨 아카데미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기록했는데 이 2대1로 앞서던 후반에 이 승리를 확정을 짓는 그런 추가골이었었고요. 이 소속팀인 첼시 레이디스가 4대1로 이겼는데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에서 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올해 108세의 할머니가 시구자로 나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유, 장수도 하셨는데 몸도 건강하신 모양이에요. 부럽네요. 예. 이 할머니가 이 시구자로 나선 이 배경이 시애틀 메리너스의 아주 오래된 팬이기 때문이거든요. 올해 이제 108세인데 이 이블린 존스 할머니가 그라운드로 나서는 순간에 이 더그아웃에 있던 선수는 물론이고 이 관중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매 경기마다 시구자가 나서는데 이 관중과 선수들의 진심 어린 박수를 받는 시구자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나서서 시구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날 언론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컨셉을 설정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 프로야구 시구가 홈구단의 세리머니이거든요. 홈팬들하고 연고 지역에 좀 관계 있는 인물들이 나서서 좀 더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행사를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건 랭킹인데요. 오늘도 전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윤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사건 사고가 없으면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예. 그 이번에 먼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보이스피싱 사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몇 번? 집사람이 한 번, 저도 한 번. 아, 두 번밖에 애가 안 납치됐다. 예. 전 그거 하면은 한 서너 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만만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예. 네? 아마 우리 앵커님 정보가 다 넘겨갔을 겁니다. 아니 나중에는 있잖아요. 예.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에 무슨 수사관이래 요새. 예. 오래간만입니다. 그랬더니 전화 딱 끊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어떤 보이스피싱이에요?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당신 지금 금융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 빨리 당신 계좌에서 돈 빼가지고 당신 집 냉장고에다 보관해라. 이런 겁니다. 예. 실제 자기 인적사항까지 다 하니까 이 사람 꼼짝없이 속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빼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넣습니다. 돈이 부패되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수사관을 보낼 테니까 예. 당신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아라. 당신 주민등록증도 지금 도용이 됐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 범인을 보내가지고 그 현관문 따고 들어가지고 냉장고에서 돈 훔쳐 달아난 거죠. 집에 없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예. 근데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 이게 사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금감원하고 경찰에서 실제 목소리, 근원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범들이 그 협박한 내용 또 한 내용을 갖다가 목소리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실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신고를 해라. 음성 같은 거 올려라.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거기 이 휴대폰 그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를 뭐 충전 배터리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이 되겠으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 안다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로 범인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보이스피싱 이 하는 조직들끼리 서로 신고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이제는 돈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점조직이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돈 보니까 무서이 되는지 돈 보니까 서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모집책하고 돈을 인출하는 책하고 서로 이게 알력이 벌어져가지고 뭐 이 따돌리기 위해서 인출책이 통장 모집책 인출한 다음에 나오니까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았다.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간 사이에 돈을 빼돌린 거죠.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중국에 있는 그 조직 총책에게 돈 안 보내려고 이 서로 이 사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총책한테 돈 안 보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서로 등쳐먹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그 수익금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실제 중국에 있는 총책들 그 부를 축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서 좀 우리나라에서 그 수사한 자료를 좀 그쪽에다 줘가지고 중국 공안 당국에서 좀 수사를 좀 하도록 그리고 이득금을 갖다가 좀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피해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피해를 갖다가 구제해주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까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그렇게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전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뭐 처음 받으면 굉장히 당황이 되죠. 제가 아는 성우분 하나는 몇백만 원 날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전혀 자기는 그런 거 아예 안 걸리지. 그리고 남한테 야 그런 걸 속냐 이랬는데 막상 본인이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막상 당하면 그러니까 이게 근절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하고 근데 중국하고 공조가 제대로 됩니까? 저는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과연 중국하고 공조에 노력을 했는지.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 공안도 수사 자료를 줘야 우리가 잡지 않느냐. 피해 발생지는 한국이거든요. 그럼 한국이 수사 자료를 넘겨줘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범인을 잡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잡아달라 이렇게 하면 중국 공안 당국이 잡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요새 보복 운전이 많이 벌어지니까 경찰청에서 특별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복 운전 특별 단속. 그런데 이 보복 운전 특별 단속을요. 형사과에서 합니다. 전담 경찰 팀이 풀어가지고 형사과에서 하는데 과연 보복 운전이 예방을 하려면은 사이카나 순찰차를 좀 해가지고 순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형사과에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법률적으로 자동차는 흉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보복 운전을 하면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니까 형사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폭력행위는 처벌해야 하는 법률 위반으로 형사과에서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거 예방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방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카라든가 이런 게 순찰을 활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블랙박스 보복운전 블랙박스 동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니까 민원실에서는 수사과 가라. 수사과에서는 아 여기 우리 관할 아니다. 딴 데 가라. 이렇게 이제 삥봉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형사과도 좀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 전담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전담이라는 게 한 사람이 몇 개씩 전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전담이 아니죠. 분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깜짝쇼 중심의 경찰 이 활동은 좀 지양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 그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입건은 하되 그 수사를 하고 근데 이제 예방을 한다라는 건 교통에서 예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교통에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찰관 중에 사이카, 그러니까 할리데이 순찰 사이카를 타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좀 이런 걸 하려면은 순찰 사이카가 좀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력도 좀 보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보복 운전 이거 예방이 참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보복 운전 진짜 황당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화면 보니까 참. 그리고 또 다른 사건 뭐가 있을까요? 참 요새 경제가 어렵다 해도 저는 말이에요. 사흘간 굶으면은 우리가 물건을 훔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흘 동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굶어가지고 이 마트에 가가지고 그 삼겹살하고 식료품을 갖다가 자기 가방하고 몸속에다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생수병 값만 낸 겁니다. 이런 사람 과연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범죄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범죄라는 것은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 구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자, 벌금 내봤자 벌금 낼 돈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벌금 내러 도둑질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는 처벌보다는 직장을 좀 알선해 줘가지고 취업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요.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교도소에서는 구치소는 밥 공짜로 주니까. 글쎄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일부러 교도소나 구치소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무료 급식소의 그 매식이 중단되니까 이 노숙자가 결국에는 그 병원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면은 먹다 남은 그 밥을 먹을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물건을 훔친 경우도 있었거든요. 참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러한 사람을 불구속했습니다. 결국. 그 피해 액수는 경미하기 때문에 그럼 불구속했을 때 이 사람 또 석방을 하게 되면은 놔주게 되면은 과연 또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회 형사 정책이라는 것이 재범을 안 저지르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무조건 구속, 불구속, 벌금, 기소 이런 쪽으로만 한쪽 처벌 중심으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파지네요. 예. 이게 참 지금 21세기인데 물론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복지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독일이나 유럽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특히 아까 그 젊은 청년이 고기 훔치다 걸렸다는 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모르겠어요. 예? 아이고 참. 조폭 얘기도 있죠. 예, 경찰에서 그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 3개월간 했습니다. 무려 1,400명을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 조직폭력 3개월만 특별단속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요새 조폭이 아주 지능화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권이 있는 곳엔 조폭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흥업소를 많이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이제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했죠. 근데 요새 보면은 조직폭력배들이 어디에 이권이 있느냐? 도박입니다. 도박도 인터넷 도박. 그렇죠. 인터넷 도박. 사설 경마 또는 경정 이런데. 아주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막대한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새 조직폭력배들은 이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두사부일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직폭력배들은 주먹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새 조직폭력배들은 합법적인 사업을 합니다. IT 분야에 진출하셨네. 기업 M&A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조직폭력배도 이 두뇌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참. 그리고 박 변호사님 매주 하나씩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만은 고쳐보자. 오늘은 뭘 고칠까요? 저는 그 유치장이 지금 경찰서에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동두천 유치장이 없어요? 경찰서에? 아니 유치장은 공권력의 상징이거든요. 제가 동두천 경찰서장을 했는데요. 이 동두천 그리고 연천 경찰서, 양주 경찰서 전부 다 경찰서가 연천 경찰서 빼놓고 좋습니다. 근데 유치장에 사람 넣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요. 의정부 경찰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연행하려면은 유치하려면은 의정부까지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연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구대에서 사람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사 유치장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있다가 뭐 사람이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치장 또 유치장을 그 자기 경찰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해두게 되면은 유치인 면회라든가 접견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유치장을 통합했냐면요. 유치장에 유치인이 별로 없으니까 통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모 청장님이 해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근데 유치인의 인권보호라든가 또는 경찰의 공권력 강화 차원에서는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요. 동두천 경찰서 제일 좋습니다. 크게 좋습니다. 거기 유치장에 유치인이 없어요. 유치장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요. 지구대에서 주치자라든가 폭력배들 많이 오는데 지구대 자체내 좀 유치장을 해가지고 임시 유치장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결법정에 가가지고 구류 처분을 해야 공권력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치장이 없는 경찰서가 있다고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생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지금
이곳의 이상 관람가.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